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뜨개 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완성한 스웨터는 짠! 이거는 산네스간의 말루 블라우스예요. 그럼 저의 말루 블라우스 뜨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용한 실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말루 블라우스에 사용한 실은 비쉬에 뷰쉬의 르 뿌뜨 실크 모헤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쉬에 뷰쉬 실은 프랑스 실이고요. 저는 이 브랜드에서 르 램술이랑 르 캐시미어 램술 실을 사용했었는데 그 두 실 모두 마음에 들어서 모헤어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비쉬 모헤어가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궁금하더라고요. 비쉬의 뷰쉬 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비쉬 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비쉬 모헤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르 뿌띠 실크 모헤어는 30%의 멀버리 실크와 70%의 슈퍼키드 모헤어로 만들어졌고요. 25g에 112m이고 3.5에서 4mm 바늘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멀버리 실크가 실크 중에 최고 등급의 실크라고 해요. 멀버리라는 나무의 잎사귀를 섭취한 누에고치에서 뽑은 최고급 원사로 광택감이 있고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100%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쉬 모헤어는 제가 사용했던 모헤어들 중에서 이 실크 비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크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 느낌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실크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인 실크라고 하니까 왠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인 슈퍼키드 모헤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모헤어의 등급이더라고요. 슈퍼키드나 슈퍼파인 이런 등급은 5, 6개월의 가장 어린 염소를 깎았을 때 나오는 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깎아서 나오는 털은 6개월 이상의 염소에서 나오는데 그게 키드 모헤어라고 한대요. 저는 이 키드 모헤어라는 말을 여태까지 많이 듣고 그 실들을 보기는 했지만 이런 등급인지는 이번에 찾아보다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슈퍼키드나 슈퍼파인이 키드 모헤어보다 좀 더 가늘고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비쉬 모헤어 성분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좋은 성분으로 잘 만든 모헤어 실인 것 같습니다. 비쉬 모헤어 느낌이 어떤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얘기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사거의 모헤어 실도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그 실을 써봤는데 그 실이랑 비교하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을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얇고 가느다란 그런 깃털을 막 이렇게 모아놓은 느낌? 그때 처음 받았던 느낌이 아직도 되게 강하게 남더라고요. 꼭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비쉬 모헤어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볼실의 모양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두 실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이 비쉬 모헤어가 조금 더 심지가 더 굵고 단단한 느낌이랄까요? 혹시 이 심지에 이 멀버리 실크가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헤어 길이는 저는 모헤어의 길고 짧은 거를 아직 잘 몰라서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길이는 두 실 모두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짧은 모헤어를 좋아하기는 해요. 기모감이 너무 풍성한 것보다는 좀 차분한 모헤어를 좋아하는데 두 실은 기모감이 엄청 퐁퐁하니 예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두 실을 가져와 봤는데 어떤 게 이사거 실이고 어떤 게 BC 실일까요? 여기 위에 있는 실이 이사거 모헤어고요. 요 밑에 있는 실이 BC의 뷰시의 모헤어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BC 모헤어 심지가 더 굵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착용감은 맨살에 입었을 때 저는 이사거 모헤어보다는 BC 모헤어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이사거 모헤어는 울실이랑 합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살에 입으면 좀 따끔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BC 모헤어는 이 모헤어로만 뜬 옷임에도 맨살에 충분히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움에서는 BC 모헤어를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실 모두 정말 예뻐서 어떻게 합사하고 어떤 스웨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게이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BC 모헤어로 만든 게이지는요, 여기 있는데요. 말루 블라우스 원작 게이지는 3.5mm 바늘로 22코이고요. 제 게이지는 모헤어 두 줄을 잡고 4mm 바늘로 떠서 세탁 전에 23코, 29단, 세탁 후에 22코, 30단이 나왔어요. 제가 스와치를 뜰 때 보통 적어도 2개는 만들어 보는데 대부분 원작 게이지보다 바늘을 한 치수 크게 뜨면 원작 게이지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큰 바늘로 떴더니 이렇게 게이지가 딱 맞게 나왔습니다. 제가 뜨게 할 때 힘을 좀 많이 주나 봐요. 그 쫀손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스와치 만든 이 편물 느낌을 보면요. 기모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이 비쳐요. 시스루 느낌이죠. 이런 편물입니다. 원작 사이즈를 보니까 X스몰 가슴둘레가 96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X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완성된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48cm, 총 길이가 52cm, 소매는 49cm가 나오더라고요. 스웨터 길이는 제가 원작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 그거 말고는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 후에 무게는 193g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태 뜬 옷들 중에서 제일 가벼운 스웨터예요. 이래서 모헤어를 쓰나 봐요. 그리고 실 사용량은 제가 이 BC 모헤어를 8볼을 샀거든요. 8볼을 사서 이만큼 실이 남았습니다. 그럼 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도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안은 산네스간 2210번 도안집에 수록되어 있는 말루 블라우스예요. 여기 도안집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 블라우스입니다. 예쁘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말루 블라우스 사이즈는 X스몰부터 3X 라지까지 총 7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도안의 난이도는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헤어 두 줄을 잡고 뜨는 모헤어 블라우스입니다. 도안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 도안은 기본 메리어스 뜨기로 하는 도안이고요. 뒤에 목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넥다운 디자인과 함께 어깨에 새들 숄더가 같이 적용된 디자인이에요. 보통 넥다운은 뒷부분에 라인이 생기거든요. 뒤쪽에. 이거는 그런 라인이 없이 양쪽 어깨 부분에 새들이 들어가면서 어깨의 좌우,
앞뒤가 대칭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만든 후에 어깨 앞판을 이어서 뜨면서 요 V넥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바디를 완성하고 소매에 코 주어서 소매 달고, 소매랑 바디 마무리는 겹단으로 요렇게 겹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넥 부분은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고요. 위에 카라를 뜨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코드 끈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끈을 묶으면 이런 느낌이고, 끈을 안 묶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V넥 디자인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네스간 도안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산네스간 도안집은 이거 전에 2111번 도안집을 먼저 샀었거든요. 그 도안집은 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잡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겉표지는 아이가 뜯어가지고 없어졌어요. 네, 이 도안집은 누미 가디건이 있는 도안집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떴던 미아 스웨터랑 여기 이렇게 헤일리 스웨터가 있는 도안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안집을 먼저 샀었거든요. 근데 이 도안집은 옆에 마무리가 이렇게 호치케스?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찝어져 있어요. 그런 잡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안집을 사면서도 잡지 같은 이런 책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받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책이더라고요. 두께도 이렇게 훨씬 두껍고, 여기 이렇게 이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보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더 나중에 나온 도안집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 설명도 다른 산네스간 도안집보다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다른 도안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루 블라우스 뜨면서도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다,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디자인이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어서 대단한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안이 3페이지나 되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산네스간 도안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2페이지면 될 것 같은데 도안 설명이 3페이지나 되고, 그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뜨면서 되게 기분 좋게 뜨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매 부분에서는 설명이 다른 도안들이랑은 좀 다른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소매를 제 소매 길이에 맞춰서 떠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집의 다른 도안들을 보면 여기 앞에도 있는데 이런 케이블 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안 보면 그 차트 도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도안들도 설명이 잘 되어 있을지 한번 떠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떴던 헤일리 스웨터에서 도안을 너무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무늬 도안,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산네스간 도안이 하도 어렵다,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전을 못 해보셨던 분들은 이 도안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말루 블라우스 뜨개 리뷰를 해볼게요. 말루 블라우스 원작은 틴실크 모헤어 2줄로 3.5mm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BC 모헤어 2줄로 4mm 바늘로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도안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뒷판 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에 새들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다가 양쪽 앞판을 뜨면서 V넥이랑 요 옆에 암홀도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변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작 디자인을 보면
앞부분 여기 V넥이 좀 깊게 파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V넥을 조금 덜 파이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요만큼 파이게, 사이즈가 아마 저 사진이랑 다르기는 할 건데 제 V넥 길이는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V넥 길이 조절할 때 팁을 드리자면 딱 요 앞에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앞판을 양 몇 센치 뜨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V넥을 만들고 양쪽 앞판을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1번, 2번 이렇게 연결하는 게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1번이랑 2번이 V넥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길이를 도안보다 짧게 뜨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암홀도 좁아지게 되면서 소매통도 좁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앞판 길이를 도안보다 2cm 적게 떴어요. 그리고 여기 V넥을 만들고 그리고 양쪽 앞판을 연결을 해서 2cm 적게 뜬 만큼 여기 밑에를 그냥 평단으로 떠줬습니다. 원작은 이 V넥 길이가 암홀 곡선 전에 떨어져요. 근데 저는 요만큼을 덜 떠주는 대신에 앞판을 연결을 하고 여기를 평단으로 2cm를 더 떠줬어요. 그리고 암홀 늘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암홀은 그대로 원작만큼 넓이가 나오고 V넥은 이렇게 좀 짧아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V넥을 만들 때 이 늘리는 단수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만큼 좀 짧게 떴지만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늘리더라고요. 도안대로 늘리면 이 V넥 길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리는 것도 도안보다 2번 적게 늘렸어요. 2단에 1번 늘리는 거니까 단수로는 총 4단 적게 떴습니다. 원작보다는 늘리는 걸 조금 덜 해서 그런지 모양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왔어요. 근데 원작처럼 똑같이 늘리게 되면은 요 부분이 곡선이 좀 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더 동그란 모양? 그리고 저는 늘림을 조금 덜 하다 보니까 도안의 전체 코스보다는 제 코스가 살짝 적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암홀에서 여기서 이제 또 가마코를 하니까 가슴 둘레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요 V넥 길이 조절을 할 때 처음에 요 부분이죠. 여기서 얼마나 적게 떠야 하는지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V넥에 아이코드가 안 들어간 상태여서 도안보다 2cm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길이가 적당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더니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편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V넥 길이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V넥 만들었으면 이제 바디를 뜨면 되는데 바디가 여기 원작에서 봐도 여기 살짝 좀 벙벙한 느낌이에요. 이 뒤쪽이랑 이 앞이랑 몸에 붙지 않고 좀 뜨는 느낌이죠. 밑단이 좀 벙벙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나왔어요. 카메라에 다 안 잡히는데 한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암홀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단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도안대로 뜨면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근데 좀 나팔 모양처럼 나왔어요. 여기도 이쪽도 그렇죠? 여기도 좀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제가 잘 못 뜬 건지 밑단 부분이 이렇게 나오길래 소매 마무리할 때는 제가 일부러 줄임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 바디처럼 줄임 없이 그냥 쭉 떴거든요.
그랬더니 소매도 나팔처럼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겹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그리고 소매통이 좀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다시 풀고 소매 끝나는 부분에서 줄임을 하고 그리고 겹단 부분을 뜨고 그리고 반으로 접어서 소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코수 여기서 코수 줄일 때는 한 코를 뜨고 두 코를 한 번에 모아 뜨고 이 방법으로 쭉 한 단을 떴어요. 그랬더니 전체 소매 코수가 40코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소매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소매도 잘 올라가고 딱 저한테 잘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가 소매를 뜰 때 다른 도안들보다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신랑 옷을 뜨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들이 좀 어깨 밑으로 살짝 내려오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다른 드롭숄더나 이런 요크 스웨터만큼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코를 잡아서 뜨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소매가. 그리고 요 새들이 소매를 달기 전까지는 되게 조끼 느낌이었어요. 입어봤을 때는 이 어깨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너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옷이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소매를 다니까 요 부분이 어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넥 부분에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카라를 뜨는데 카라에서 코를 주울 때 제가 한 코를 더 주었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코만 더 주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2배, 4배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만약에 10코를 내가 더 주었다 하면 그게 나중에는 막 몇십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카라를 원하시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도안이랑 비슷하게 코를 주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코를 주울 때 한 20코 가까이 주었어요. 더 풍성하면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100코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뜰 때도 빡빡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시 풀었어요. 풀고 도안대로 다시 주었거든요. 처음에 뜰 때는 프릴이 구불구불한 곡선이 별로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을 달고 보니까 이 프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카라 코 주울 때 코도 잘 안 보이고 실도 막 엉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 대바늘을 썼죠. 대바늘로 코를 주우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주웠어요. 지금 이제 리뷰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봤더니 이 카라 코 주울 때는 작은 코 바늘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도안을 또 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카라 코 주울 때는 코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를 주울 때 막 엉망으로 주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라인이 없이 메리아스 무늬가 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쪽은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면은 또 없어요. 그 라인이 없어요. 있다 없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신경 쓰다가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카라 당겨지다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었을 때도 눈에 그렇게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만들면서 실 연결하는 거를 좀 다르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얇은 모헤어를 2줄을 잡고 뜨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비추고 이러니까 실 정리를 해도 티가 나겠는 거예요. 이 사이로 두꺼운 부분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고민을 하다가 실을 연결을 하는데 2실을 한 번에 연결을 하지 않고 한 실을 먼저 연결을 하고 나중에 다른 한 실을 또 따로 연결을 해서 매듭이 따로따로 있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서 실을 바짝 자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줄을 그렇게 연결을 하기보다 한 줄씩 더 얇은 줄로 그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풀리는 게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실을 자를 때 그렇게 바짝 자르지는 않았어요. 실 연결하는 영상을 보면 되게 바짝 자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풀린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실 이렇게 한 개 연결해도 1mm, 2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실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결한 부분이 제가 어딘지를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가 지금 실 한 줄이 연결된 거고, 다른 한 줄은 여기 근처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실 한 줄을 그냥 연결을 하면 요렇게 그냥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도 실을 따로 이렇게 요 사이사이로 숨기지 않아서 편하기는 한데 이거 안 풀리겠죠? 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의 말루 블라우스는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말루 블라우스를 만들어 본 느낀 점이랑 이 착용 후기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말루 블라우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모헤어 두 줄로 옷을 만들면 얼마나 보온력이 있을까 이게 얼마나 따뜻할까, 이게 궁금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비추죠. 이게 과연 따뜻할까? 궁금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캐스트온하고 여기 이제 새들이랑 이렇게 V넥 뜨는 부분이 예뻐서 재미있게 뜬 것 같아요. 요 앞부분은. 사실 제가 요즘에 뜨택이어가지고 맘먹고 뜨기 시작하면 금방 뜰 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뜨택이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재밌게 떴어요. 이 앞부분 빨리 보고 싶어서. 역시 새로운 실로 새로운 도안을 뜨니까 또 재미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블라우스 형태의 옷을 제가 처음 만들어 봐서 뜨개로도 이런 느낌의 옷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모헤어가 블라우스 디자인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털날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성해서 보면 예쁘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 후기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사실 한 번도 밖을 못 나갔어요. 프랑스가 요즘에 너무 더웠거든요. 잔디가 다 갈색으로 변할 정도로 정말 가뭄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온은 계속 29도, 30도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비가 오면서 기온도 좀 떨어지고 습한 것도 많이 없어지니까 비 오고 나니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절감이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얇다고 해도 털이잖아요. 이 털옷을 지금 막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비온 직후나 이렇게 습하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편물이 다 비추잖아요. 이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입으면 더 시스루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좀 불거나 그러면 요 편물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 들어와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그렇게 몸에 붙는 디자인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렇게 따뜻하기보다는 저는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있는 곳이 한국보다 습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더위가 지나간 가을쯤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왠지 이 모헤어 편물을 이렇게 보는데 봄보다는
가을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기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옷을 만들고 밖에서는 못 입어봤지만 집에서 오전 시간에는 몇 번 입어봤었거든요. 이 모헤어 실이 세탁 후에 맨살에 입어도 저는 거부감 없이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만지는데도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입으면 입을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기모감도 많이 올라오고요. 제가 이렇게 기모감 많은 모헤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도 나중에 또 써보고 싶은 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뜨개 리뷰하면서 여기 밑단 부분이 좀 퍼지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예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여러 번 입어 보니까 이게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청바지에 입으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좀 깔끔하게 입고 싶으면 바지나 치마 안에 이렇게 넣고 입으면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전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입으면 진짜 이 카라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풀러서 브이넥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날씨가 도와준다면 정말 자주 입고 싶은 옷이에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궁금증도 풀리고 이렇게 예쁜 모헤어 블라우스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은 카라가 진짜 예쁘거든요. 카라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서 이런 러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카라를 묶지 않고 V넥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의 뜨개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